네, 최종 의견 208회 시작합니다.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정현석 변호사,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인사 안 해요? 좋은 근황이 있죠. 오늘 얼굴 멀끔하네요. 원래 멀끔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변호사님들 다 원래 이러셨어요. 두 분 다. 원래 멀끔하게 나 원래 이랬어? 원래 상태 안 좋았어? 오늘 상태 너무 안 좋아요. 아니 원래 안 좋긴 한데. 저희가 저번 주 주제가 좀 되게 핫했잖아요. 뭐였지? 아 공수처. 논란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셨죠? 빨리 대남 너무 듣고 아니 싶어요. 우리 삼행시 그러니까 삼행시만 먼저 따로 읽어주시고 선정하는 거. 삼행시 하겠습니다. 네, 삼행시를 뽑아봐요. 네. 세르자님이 다루셨습니다. 저 설에 드록바님? 설에 드록바? 네. 이분도 이게 저 이거 처음에 삼행시 아닌 줄 띄어쓰기 없어가지고 네. 새로 읽기를 좀 해야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설에 드록바님이 다루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까불다가 수사 받는다. 처신 똑바로 해라. 공수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거기 이제 수사 대상에 여기도 공부 잘하셨잖아요, 다. 저 지금도 잘해요. 변호사님들 공부 다 잘하셨잖아요. 웃긴 건 저 지금 공부 되게 잘해요. 맨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늘 까부시잖아요. 처신 똑바로 해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제 창의성, 개그 코드 뭐 여러 가지 보는 거죠. 감동, 교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별점 매기고 있어요. 이거를 변호사님만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우리 다 같이 뽑을 거는 하나씩 그렇죠. 우리 서동 씨도 하나 그렇지 5명에서. 그러니까. 자, 세르자님이 다루셨습니다. 공수처 찬반 장단점을 수다 떨었다. 처벌받는 거 아닐까?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너가 다 했어. 몸살이는 정변님 아이스크림 기프트콘 쏘세요. 그냥 쏘라는 것 같은데. 쏘란 얘기죠. 결론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반격의 첫걸음님이 다루셨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죄송해요. 내가 공철해줄게. 너가 이거 해요. 오케이. 공분을 같이 띄워주세요. 네네네. 네. 다 같이 띄우는 거고요. 누구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쳐맞아야 한다. 나 이거 괜찮은데? 검사 동일체 같은 소리 하냐 콱. 약간 짧고 굵었어요. 이번에 공수 네가 띄워줘. 공을 굴리자. 수많이 지은 삼행시 중에서 처음으로 끝을 맺지 못할 것 같아요. 고정명님이 다루셨습니다. 끝 맺으셨는데? 제가요? 끝 맺으셨잖아요. 누가 봐도. 공수처 말은 많이 들었어도 정작 내용은 잘 몰랐는데 수업 잘 들었어요. 역시 일타 강사다. 처음으로 검찰도 대차게 깨지는구나. 쌤통이다 싶네요. 크크크. 공수처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뜯어 고치다 없애든 하면 되죠. 우리나라가 뭐 언제부터 이것저것 다 따져 할 말이 많으시네요. 가며 했다고요. 크크크. 좌충우돌 했어도 돌아보면 맞는 방향으로 나아갔잖아요. 여기까지 삼행시예요. 여기까지 계속. 여기 다 삼행시군요. 국회 할아버지들은 유독 검찰에 대해서만 걱정이 너무 많아 보여요. 지금까지 검찰의 역사나 조직력으로 미뤄보면 공수처 생겨도 뭐 힘 빠지려나 싶은데. 유튜브에도 있나? 크크님이 다루셨습니다. 근데 저기는 없어요. 삼행시예요. 유튜브는 저기 삼행시가 없고요. 그러면 한 명씩 선정을 해야 되겠네. 네. 나는 저부터 할게요. 저는 고민인데 반격의 첫걸음님이랑 크크님 둘 중에 고민되는데. 골라주세요. 한 표만 행사해야 돼요? 그럼요. 저는 그러면은 반격의 첫걸음님. 네. 짧고 굵어서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게 제 취향이다 보니까 저는 고종명님. 공을 굴리자 수많이 지은 사명 중에 처음으로 끝을 맺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살리면 웃길 것 같아서. 괜찮네. 변호사님은요? 저도 반격의 첫걸음님.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쳐맞아야 한다. 각퇴. 이거 되게 중의적인 표현 아닌가요? 검찰과 공수처 두 개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세르자님이 제 스타일이에요.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너가 다 했어. 그리고 저희 방송을 열심히 주의 깊게 들어주시는 티가 나요. 그렇긴 하네. 내가 몸살인다는 것과 기프티콘 이게 다 드러났으니까. 그래 그러면 잠깐. 선홍이 잠깐만. 그러니까 둘이 반격의 첫걸음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나는 세르자님 해가지고 선홍이가 캐스팅 보트 하게 하자. 오케이. 그래 재밌잖아. 뭘 아시네. 고정명 씨 죄송해요. 선홍아 너 고정명 씨는 아니었지? 버렸어요.
저는 설에 드롭바 하려 했었거든요. 그래요. 하지마. 캐스팅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하면 안 돼요. 둘 중에 무조건 골라요. 설에 드롭바는 이제 댓글 안될 것 같아. 세르자님이 되면 내가 아이스크림 기프트 쏴야 될 것 같아. 원래 이거 선우기가 쏘기로 했는데. 제가 쏘기로 했어요. 아 그랬나? 네. 근데 진짜로 양심적으로 더 재밌는 거 처맞는 거랑 그다음에 처맞는 거. 몸살았다라는 거. 처맞은 건 처를 잘 살린 것 같긴 하네. 저는 반격의 첫걸음 가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내가 근데 약간 텐션을 줬죠. 근데 우리가 공평하게 써도 왠지 반격의 첫걸음님이었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렇죠. 땅초는 한 개씩이니까. 네. 네. 그 반격의 첫걸음님은 그러네. 다 한 개고 있다 표현해 이 사람이. 저희 메일 주소로 그 성함이랑 신상 연락처 정보. 좀 알려주세요. 메일 주소 아나운서님 한번 불러주세요.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final@sbs.co.kr입니다. 네. 그럼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이 반격의 첫걸음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메일이 한 소름 10개 오는 돋네.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메일. 내가 반격의 첫걸음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두 제가 걸음, 이렇게 아니, 할게요. 예. 반격의 첫걸음님이 다른 댓글에 수정사항을 넣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댓글을 다루셨잖아요. 이미 이 댓글을 수정하실 수 있는 분이 네네. 그분이 아닐까요? 그럼 네. 메일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수정한다고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증해야 되지? 그냥 양심에 맡깁시다. 그냥 선물 꼭 받아야 돼요? 그냥 안 하는 걸로 농담입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의 축하드려요. 양심을. 반격의 첫걸음님 근데 축하드려요. 다음 주 방송 때까지 안 보내시면은 자동 소멸합니다. 무효예요? 네, 안 꼭 들었다는 보내주세요.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방송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보내주셔야 되죠, 그죠? 그죠. 수요일쯤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맞아요. 보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저희 나머지 나머지 할까요? 댓글 좀 네네. 조금씩 읽을게요. 좀 센 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와 최종 의견 207 공수처편 듣다가 혈압 올라서 댓글 남깁니다. 이 댓글도 읽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데 우리. 저희는 다 다 읽습니다. 읽기로 했어요. 처음에 브리핑하시는 여자 기자님 검찰 대변하러 나오셨나요? 혹시 임찬종 길의 B와 친한가? 친한 거는 맞는 근데 걸로 아까 제가 사전 저희가 심사 아까 결과 보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친하다고 임찬종 선배랑 친한 거 어떻게 맞다. 하셨지? 친합니다. 친한 거 맞다. 그래요? 네. 친한 거 그래서 인정한다고 그딴 하십니다. 식으로 진행을 했구나. 근데 이거 기레기인지는 제가 이거는 그거는 이제 수 없습니다. 내가 요즘 페이스북 거의 안 하는데 나도 욕 먹을래나? 임찬종 기레기의 글은 가끔 공유해요. 제가 그냥 그렇습니까? 공부 좀 하려고. 네. 그래요? 괜찮은 글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도 욕을 하시겠네요. 기레기가 부르네 근데 그 와중에. 기레기랑 친하고. 아니 뭐 기레기 뭐 친하니까. 그래요? 친하면 근데 기레기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래도 아이스크림님한테는 아. 누구 편이고 이런 걸 떠나서 말 좀 가려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레기라고 이렇게 댓글 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레기라고 안 다셨어요. 기레 X라고 X라고 달았죠. 달았어요. 혹시 기러기인가? 기러기 오타인가요? 임찬종 앞뒤가- 기러기. 철새. 그러니까 이거 댓글 뭐 이런 식으로 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달면 또 안 달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이거를 뭐 우리가 막 금지할 수는 없는데. 좀 저는 약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너무 인신공격을 하지 말고 논리적인 이유와. 그치 임찬종은 왜 기레기인가? 네 맞아요. 다음 주 집필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수긍하는데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권지훈, 네. 김학기, 임찬종 중에 누가 가장 기레기인가? 뭐 이런 거 하는. 그리고 거죠. 저희 방송을 끝까지 안 들으실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저희가 이건 저희 의견이 아니다. 이거는 그치. 황급하게 해민이 황급하게. 때문에 짜증나서 끈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아니 근데 저는 수긍하시고. 이제 쟤는 왜 검찰을 대변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다만 뭐 혈압이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그쵸. 따라서는. 혈압 오른다고 댓글 남길 수도 근데 있죠. 혈압에 오르는 이유를 좀 달아주시면 그치, 저희가 그치. 한번 그리고 이제 네. 혈압이 최저 혈압이랑 최고 혈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뽀얀 같아. 나 저혈압인데 잘 안 올라요. 저혈압이야? 근데 왜냐하면은 혈압 오르는 분이 왜 혈압이 오르는지 이유 정도는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듣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분은 화가 났다고 지금 좀 진지하게 단 건데 우리가 너무 희화한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희화했어요. 그래서 제 욕을 좀 다셔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예, 기분이 그다음- 상한 건 아니고요. 네. 상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임창종 때문에 기분이 상해요? 관심 없어. 연락도 안 결국은 할 이제 거야? 안 친한 걸로. 안 친한 연락은 걸로. 안 하고요. 글을 가끔 봅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댓글 전달은 해드렸어요. 네. 이런 게 달렸습니다. 화냈어요? 선배. 아니요 웃으시더라고. 더 기분 나쁘실래나? 아이스크림. 예, 다음 하겠습니다. 네.
뱃살 마왕님이 다루셨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공수처의 문제점은 그대로 돌려주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검찰의 문제점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서로 기소는 개싸움이 아니고 그게 바로 견제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검찰이 무슨 짓을 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오래전 일이지만 술자리에서 사람 때려 죽인 검사도 처벌 안 받고 옷 벗는 걸로 끝낸 적도 있을 정도인데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필요하죠. 공수처가 완벽하진 않겠죠.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는 인간들은 실제로는 검찰개혁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은 실제로는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천천히라도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지 완벽하지 않다고 그냥 가만히 있자는 게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되게 마지막에 갑자기 알찬 댓글이었어. 이분 우리 완전 애청자인데. 뱃살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잘 됐어요. 네. 저는 뭐 근데 별로 공감하진 않아요 이 댓글. 예.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사람 때 죽은 공수처의 문제점을 이제 공수처 어차피 되는 거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또 되기 전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없다고 보긴 어렵고 하되 다만 그거를 잘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반대쪽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분 되게 좋아하는 분이긴 해요. 이 사람 댓글 되게 웃겨. 아니 근데 이 댓글도 나름의 어떤 논리가 있고 저는 공감을 떠나서 이런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 진짜 애청자예요. 네. 진짜 술자리에서 사람 때려 죽인 검사가 누구예요? 처벌 안 받았나요? 있었어요? 기억이 안 우리 나요. 아무도 모르지 있습니까? 이거를. 있겠죠. 뭐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별구름님이 다루셨습니다. 사촌 누나도 몰라본 이름 윤성운입니다. 기억이 나요. 네. 맞아. 사촌 누나. 친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 자, 공수처 편 재밌고 유익했어요. 말만 많이 듣고 내용은 잘 몰랐던 저 같은 청취자에게 딱 맞는 눈높이 방송이었습니다. 김선욱 변호사님 소신 발언 응원하고요. 정 변호사님 썩은 드립. 라디오스타 신정환 같아서 좋아요. 극찬이다. 야. 보통 그렇게 비유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좋아합니까? 비유되는 거, 탁재훈 이렇게 비유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붐이랑 치킨 새우질게요. 자 갑시다. 눈높이에 딱 맞는 방송이라고 해주셔서 우리가 고품격 감사하네요. 법률 방송인데 고맙습니다. 우리 로고송만 고품격이야. 이분이 고품격인가 보죠.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청취자도 고품격이에요. 맞아요. 청취자만 고품격 아니야. 근데 팟캐스트 쪽 댓글 방향하고 유튜브 댓글 방향 좀 다르네요. 맞아요. 유튜브는 또 약간 반대쪽인 분들이 많이 단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많이 달렸어요.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꽤 많이 달렸는데요. 노 더불어. 아이디가 노더불어야. 느낌이 온다. 대놓고 이렇게 아이디에서. 2일 전에 다루셨는데 특권층 겨누진 않을 듯. 무슨 말일까? 뭐지? 그러니까 공수처가 특권층만 겨누지 않을 거라고. 왜냐면 제가 제목을 또 이번에 뭐라고요? 공수처 설치. 아니, 공수처의 칼 특권층 겨눌까 아니면 뭐라 그랬죠? 무소불위의 권력될까 이렇게 했죠. 물음표 좀 그만 써요. 그러니까 물음표의 여인이야. 근데 이 제목 때문에 댓글 많이 달렸다고 전 자부합니다. 제목 되게 많이 공을 들이세요. 잘 달긴 잘 달아요. 제목이 좀 어그로 끄는 느낌이지만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2일 전 이거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이 될 거다 이런 느낌이신 거네요. 네. 내용도 없고 그냥 안을 듯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약간 무책임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자, 고스트 라이언님이 다루셨습니다. 누구든 생각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고 현 청와대와 정치판의 행동을 볼 때 답은 나와 있죠. 경찰이 비리 경찰 수사 숨기듯 정치판 신뢰도나 이미지 메이킹, 국민 통솔, 권력 유지를 위해서 공수처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뻔함. 모든 것은 가진 사람 권력자 위주로 편향되어 굴러가기 때문에 민주주의처럼 견제 구조로 시스템을 만들어도 부패하는 판에 현 공수처는 답이 없죠.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팟캐스트랑 유튜브랑. 이런 의견이 있군요. 그러니까 아예 플랫폼 성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권력이 오더라도 자신의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것이다. 위해서 공수처가 사용될 것이다. 비관적으로 보시는 비관적으로 좀 보시는 의견이군요. 알겠습니다. 피카츄 파이리님이 다루셨습니다. 피카츄의 파이리라는 캐릭터가 있나요? 제가 피카츄 잘 몰라가지고. 네, 파이리 있어요. 있어요? 피카츄 파이리. 노래 그만 한번 계속 불러주세요. 예. 대통령 이 그 노래는 잘하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그 노래는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공수처장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으시겠다는 분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도 높은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일단은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도 평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도 뭐 제 의견인데. 그치, 의견 말할 수 있는 거. 이분은 그러니까 저기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으시겠다는 그분 있잖아요. 어쨌든 그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것 같은데 만약에 제왕적 권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권력을 별로 행사 안 하는 스타일이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봤을 때 별로. 그러니까 또 이분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 같은데요. 그분은 거의 압권이었죠.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저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 권력을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어쨌든 뭐 노무현 대통령 정도는 아니어도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이었다. 굉장히 좀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검찰 대변하는 지금 기자회견을 했을 때 검찰 인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서 자기가 대선 후보 때 하신 말씀이구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청와대가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맥락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를 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추 장관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이게 2일 전에 달린 거긴 한데 2일 전도 지금 며칠 전부터 2일 전 아닌가? 어쨌든 추 장관이 인사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너부님이 다루셨습니다. 오늘은 댓글이 많으니까 사연은 다음 주에 하죠. 사연이 없어. 사연이 없어. 너부리님이 다루셨습니다. 너부리는 보노보노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거 아무도 모르나? 알아요. 리액션 안 한 거예요. 만화책으로만 안 비슷해. 너부리야. 저는 펭수예요. 봅시다. 안 비슷한데. 펭수 비슷한데? 펭수는 네가 한다 그랬었잖아. 왜 안 해? 해주세요. 아니요 지금 못해. 돼지 아니에요? 왜 이러셔? 이거 저파기 같은데. 작가하면서 꼬리요 신문서 5개 아닌 것 같은데. 나라라 슈퍼보드 그 저파기 오던데. 알겠습니다. 너부리는 이거 저장하고 5개요. 노부리님. 이 공수처가 정권이 바뀌면 누구를 겨냥할까? 그다음에 넌주님. 요즘 핫한 주제인 공수처를 다뤄서인지 댓글이 많네요. 개인적으로 오프닝 토크 플러스 댓글 소개를 좋아하는데 소개할 내용이 많겠어요. 그리고 전문성 떨어지지 않아요. 유유 힘내세요. 저 이 댓글 너무 슬펐어요. 저희가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제 컨셉이에요. SBS 뉴스 채널 안에 있을 게 아니라 골룸이나 모바일24 채널이 따로 독립을 해야 조회수가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SBS 사장님한테 좀 문의를 저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 제가 민원 넣겠습니다. 분리해달라고. 아니 근데 뉴스 채널 안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독립하는 게 더 오른다고요? 원래 그래요? 왜냐면 지금 SBS 뉴스 채널에 너무 많은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맞아, 내가 구독을 몇 개를 눌렀는데 좀 웃긴 애들 것도 누르고 SBS 눌렀더니 SBS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내가 보고 싶은 애들이 너무 안 보이더라고. 그래요? 너무 다량을 생산해내니까. 맞아요. 그래서 SBS 취소하려고요. 왜요? 구독자 하나 줄어드는. 아니 저희가 따로 계정 팔게요. 무한도전 보는 거 좋아서 MBC 옛날 예능 했더니 또 너무 옛날 예능 다 올라가서 짜증나가지고 다 취소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래? 페블로스니라고. 페블로스? 무슨 뜻이에요? 페블러스 그거잖아. 알라딘에도 나오고 되게 그럴 듯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름답고 그런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좋은 뜻인데 찾아볼게요. 페블러스도 몰라. 페블러스님이 다루셨습니다. 검찰 대변하시는 그 기자분 나와야지. 피시야? 요거 아까 혹시 동일 인물인가요? 혹시 이거 동일 인물인가요? 나오셨습니다. 아니지. 요거는 이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른 임모죠. 근데 저쪽 댓글이랑 섞어서 보면 이쪽이 검찰 대변하는 기자니까 나왔다고 좀 해주세요.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댓글까지 다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저번에 모든 의견을 다 받는다고 했고 인신공격 성 댓글만 아니면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그리고 임찬종 길의 X도 우리를 인신공격한 건 아니니까 받아들일게요. 우리만 안 하면 얼마든지 달아주세요. 뭐 권지은 욕해도 되고 옛날에 이상민 변호사 변내기 이렇게 하셔도 다 받아들입니다. 김학기 기자도 포함하나요? 다 포함이죠. 여기 없는 사람은 여기만 없으면. 선홍이도 이제 그만두면 그다음 선홍이 욕도. 마지막에 책향기님 다루셨습니다. 뜬금없는 이벤트에 기가 쏠깃해요. 구독자를 늘리려면
헤드라인 제목이 자극적이면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오셨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극적으로. 이분 좀 이벤트 참고하시지. 공수처.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유튜브 댓글이 많은 거는 저 때문인 걸로. 제목 때문인 걸로. 제목에 힘써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저희 방송 끝까지 다 들으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댓글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댓글이 더 소중한 거네요. 주로 듣고 다시는 거니까. 그렇죠. 팟캐스트 내용이 댓글 깊이가 감사합니다.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변호사 시험에서 성적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석차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정건희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제8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뒤에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석차 정보 공개는 변호사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를 했는데요. 이에 정건희 변호사는 지난 5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정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으로 여기 또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치는 정 변호사님이 하실 얘기가 또 많으실 것 나 같은데. 궁금한데 네. 변호사님들은 이런 네. 막 변시나 네. 연수원 시험 같은 거 잘 보셨어요? 말을 안 하겠. 제가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석차가 공개되던 시대라서 사법시험 석차랑 사법시험 연수원 석차랑 석차가 연수원 알죠. 석차 다 공개? 사법시험 몇 등이었어요? 석차는 공개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연수원 마칠 때쯤에 교수님이 와, 넌 정말 이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만. 뭐가 이변인가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석차가 탑이었고요. 완전. 아 진짜? 그렇구나. 그냥 거의 연수원 가서 50등 안에 들었구나. 네, 뭐 몇 그랬는데 등이었는데?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몇십 더 이상의 등이었어요, 몇십 등. 근데 그러면 연수원 그래서 원래 그 성적이 가서 먹고 들어가거든요. 합산해서 나오는데. 이번에 뉴스에인가 어디 나왔는데 뭐 1등 하신 분이 또 1등 했다고 나오던데. 그래요? 보통 그렇죠. 제 연수원에서 진짜 놀았거든요. 진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습니까? 뭐 토킹바인가요? 고양이도 키우고. 일산 토킹바 어디가 유명해요? 라페스타 자주 가셨나요? 그때 제가 토킹바는 안 갔는데 그때 제가 좀 나이 35 먹고 그때 조금 약간 뒤늦게? 네, 여자들을 좀 만나고 다녔어요. 미팅도 여자팀. 많이 하고요. 아 그래요? 소개팅도 하고 좀 놀러도 다니고 미팅을. 그랬어요. 2년 동안. 결정사 막 이런 데서 연락 와요? 결정사가 뭐예요? 결혼 정보에서. 진짜? 이런 거 모르시다니. 결정사. 만 지금 알다는 것 같은데 약간 우리 중에는 모르겠는데. 결정사 뭐지? 결정사. 특전사 아니- 공수처 같은 건 줄 알았어. 네이버 나 검색하면 특전사 뭐 나와요. 이런 거 줄 알았어. 특전사 이런 거. 결정사. 김 야. 변호사님도 물어봐요. 등수. 등수는 저는 이제 사법시험은 한 3분의 1 정도는 들었고요. 근데 저도 더 이상 다들 연수원 때 뭐라 더 하시는 이상 거예요? 말을 안 할 내가 거야. 이런 거 같아.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갔으면 넌 한 여기서 여기로 간 거야. 좀 비슷해. 그럴 것 같아. 맞아요, 다들 맞아요. 연수원 때 뭐라 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진짜 연수원에서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음, 그 구간에 그 사시 성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거 안 했을 때 성적이 이거면 그걸 넣었더니 한 몇백 등이 오더라고요. 왜 거기 애들 다 못하니까 그 밑에 애들은. TMI였습니다. 네. TMI. 이 얘기 좀 해요. 이 화제 얘기 좀 발견. 하면 로스쿨로 바뀌고 나서 성적은 공개를 하는데 이게 로스쿨이 서열화되고 뭐 이렇게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게 이 로스쿨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경쟁이나 너무 과다 경쟁 같은 게 발생해서 석차 공개 안 한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었는데 이분이 뭐 잘 받았는지 아니 석차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개하는 게 맞다. 공개해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 법원이 법무부에게 공개를 원하는 사람에게 못한다라고 한 처분을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한 거고요.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성적이 어차피 공개된다. 그러면 성적이 공개되면 어차피 석차를 가늠할 수 있는데 석차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해서 과다 경쟁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로스쿨이 지금 만약에 석차가 공개가 안 되면 오히려 학벌 그러니까 로스쿨 학벌이 서열화될 수가 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지방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 시험 석차가 좋으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라서 맞아요. 뭐 그런 게 오히려 이게
성적도 원래 공개 안 하다가 중간에 공개가 됐는데 공개가 되고 경쟁이 심해진 건 모르겠다. 특별히 모르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그런 취지가 좀 나왔어요. 지금 합격률이 한 40%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원래 취지는 사실 합격률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건데 너무 합격률이 낮아져서 이런 것도 괜히 좀 지적을 했었어요, 법원이. 그래서 지금 제도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 문득 생각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입학을 했는데 1등부터 전교생이 400명이었는데 한 학년에 1등부터 100등까지를 운동장에서 이제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에 그 붙여놨었어요. 입학했을 때.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좋았겠다. 그러니까 고2 아니 안 좋았는데 고2 선배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이걸 공개되면서 그러니까 이름을 땡 처리를 해야 중간에 다 알잖아요. 학생들은. 특이한 이름은 또 알겠죠. 되게 이제 성적이 좋던 막 한 자리대 학생이었는데 100등 안에 들긴 했어요, 심지어. 근데 많이 떨어져서 자기 기준에서는 그래서 약간 비관해서 자살하면서 그 붙이는 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약간 뭐 그런 시험은 아니지. 왜냐하면 여튼간에 변시에 합격을 했다는 거는 다 변호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는 좀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점이 성적을 있다. 공개한다고 해서 등수까지 어차피 나오는 거 아니냐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저는 공개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적이 공개가 안 되면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학벌, 그다음 자기의 주변 환경과 스펙이랑 부모, 집안 이런 거. 그게 부모를 보게 되더라고요. 부모 찬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특히 로펌 들어갈 때 그렇게 건달인데, 아버지 뭐 하는지 되게 관심이 많대요. 맞아요. 네. 로펌에서 아버지 뭐 하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왜냐면 그러니까. 그래야 얘가 사건을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진짜? 네. 사실 석차가 공개돼도 아버지 좋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재벌 기업의 계열사 사장이면 실제로 취업이 굉장히 잘 된 사례가 있어요. 일도 그리고 더 잘 따내겠다고 근데 사실 그게 맞긴 맞아요. 또 맞죠? 아닌가? 어떤 게 맞다고? 그러니까 석차가? 아버지의 그것도 이해는 된다. 네. 그러니까 로펌이 돈을 벌어야 되는 그쵸. 곳이니까. 근데 이제 성적이라는 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한 가지 지표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로펌 대변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니 계속 그걸로 유행시키려고요. 예. 뭐 할 때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여튼 변호사도 되게 다양한 변호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취지 때문에 처음에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성적이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죠? 그렇죠. 네. 그 아니, 근데 이런 공개 거 같아. 안 한 취지도 이해가 되긴 해요, 사실. 근데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도 필요하고 일을 잘 따오는 애도 필요하고 여러 애들을 갖고 있어야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 어벤져스 구성할 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랑은 다르잖아요. 전문직이니까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 석차도 하나의 실력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 뉴스가 딱 뜰 때 수업 중이었어요. 근데 수업 중에 카톡을 안 보는데 변시 속보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수업하다가 내가 이렇게 딱 본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분 변시 석차가 공개된대요. 수업하다 말했대요. 난리가 났어요. 고등학생들인 줄. 싫어요? 엄청 싫어하죠. 그렇구나. 지금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뭐 그러면 잘하는 애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잘해도. 근데 변호사 된 것만으로 다 훌륭한 사람들일 텐데. 저는 아니에요. 변호사 된 것마다 훌륭한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신을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지. 나 지우고 얘기한 거지. 아니 내 말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야. 저는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변시 합격률이 40~50%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40%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되게 낮은 거죠. 네. 그래서 오탈 누나도 있죠. 유튜브 맞아요. 저 그분 되게 좋아해요. 오탈 누님. 그러니까 5번 떨어진 사람을 오탈자라고 하고 변시를 더 못 보는데 그분이 유튜브를 개설해서 오탈 누나예요. 되게 용기 있다고. 그러면 유튜브는 잘 돼요? 유튜브 엄청 잘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탈 한 게 잘 된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정도로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하고 있냐면 5번 떨어지면 저번에 저희가 한번 짧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로스쿨 입학을 못 해요. 그러니까 평생 변호사를 다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입학해서 다시 보는 것도 안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판결이 나왔지. 안 되는 거야. 판결인가 하여튼 뭐.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서울대, 연세대, 고대 뭐 이런 데는 합격률이 엄청 높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합격률이 막 20%. 네, 그러면 10명 중에 2명만 붙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은 다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로스쿨이라고 왔는데 지금 비싼 돈 내고 변호사가 못 되는 거죠. 맞아요. 평생 못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래서.
로스쿨 졸업했다는 걸로 이제 뭐 변호사 아닌 어떤 그 법률을 좀 그 하는 부분으로 취업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당연히 법조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시낭인 예전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이제 로스쿨 낭인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외국도 독일도 그 이런 비슷한 그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있는데 거기는 80%인가 뭐 이렇게 되게 높고 합격률이 두 번을 준대요 기회를. 근데 떨어지더라도 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 얘기 들었어요. 독일 고시생들도 추리닝 입고 다닌다. 3선 슬리퍼? 네.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걔네 그러면 국산이에요, 아디다스. 고식당에서 밥 먹고. 아, 좋겠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합격률이 또 이제 기존 변호사 법조인들은 또 변호사가 포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늘어나니까 그걸 또 이제 변협이나 이런 데서는 느는 걸 싫어하고. 맞아요. 근데 로스쿨생들은 자기 꿈을 안고 비싼 돈을 주고 지금 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라도 좀 싸면. 그러니까 뭐 그나마. 근데 돈이 워낙 학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또 이제 몰랐는데. 방통대 로스쿨도 또 지금 만든다고 추진하더라고요. 저 방통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요? 로스쿨? 이게 저희 같은 직장인들도 야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통대도 가도 또 변호사 시험 붙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의 50% 해줄게. 정말. 아니, 근데 50%? 난 시험 나 몰랐는데 그 리트 시험 되게 비싸더라. 리트 시험 리트 시험 그 들어가는 입학 시험 있잖아요. 되게 비싸던데. 나는 잘 모르지만 비싼 건 알고 있어요. 한 얼마 하더라? 한 20몇만 원이던데. 몇십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알아보셨네. 알아봤어. 우리 왜? 너 진짜 할 거야? 아니야. 왜 알아봤어? 근데 그때 왜 김학기 기자랑 나 올해 그러니까 김선재 로스쿨 보내기 체험기 우리가 하도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언제 포기하나. 그래서 그날 이제 핸드폰으로 리트 검색해봤거든요. 어떤 게 나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20몇만 원이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거야. 네. 20몇만 원 줄게. 빌려주세요. 중요한 건 보니까 알 권리가 있다. 자기 성적을 알 권리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긴 해요. 나는 몇 등인지는. 내가 드는 생각은 이게 공개를 이번 판결이 진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전원에게 다 석차를 공개를 할까?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로펌에서 다 신청해서 가져와라. 가져오라고 하겠지. 너가 신청해.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법무부 당연히 항소한다. 이렇게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또. 근데 이거는 항소해도 좀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석차 공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성적이 공개되면은 그해 연도에 이제 이렇게 시험 친 사람들 다 원서 넣잖아요. 딱 보면은 이제 로펌 입장에서도 알아요. 이 정도 성적이면 몇 등 되겠다. 성적만 봐도. 성적만 봐도 알기 때문에 사실 판결문에 있는 것처럼 부수적인 정보라는 말이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근데 이거 신청하신 분은 되게 잘 보셨겠지?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좋은 게 축하드립니다. 로스쿨별로 막 좀 수석하고 이런 친구들이 수강생 중에 많은데 변시에서 또 이렇게 앞자리에 많이 있고 수석하고 하면 제가 홍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렇지. 그냥 뭐 몇 점보다는 1등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변시 수석. 이제 변시 수석이란 말이 있는 거지 이제. 결국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걸 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 모든 것은 다 글로 통하는 거죠. 자, 집중 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 이거 지금 초안이죠? 초안 아니에요. 제목 제가 대충 달았어요. 이거는 저희끼리 보는 거니까. 이거 저희끼리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 주진모가 혹시 그 사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다른 주진모 씨가 계세요. 배우. 나 지금 다른 주진모 성대모사. 다른 주진모 씨. 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성대모사 준비해오지 않아서 좀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알 것 같죠. 알 것 같아. 아니 내 생각으로 쓰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네가 그렇게 했어야지. 네가 그렇게 했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딱 떠오르네. 키 좀 작아가지고 좀 나이 좀 있으시고. 맞아. 얼굴 그 주진모 아닙니다. 그 주진모 아니야. 그 주진모 아닙니다. 어쨌든. 네. 제가 이번에도 핫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앞에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기사를 제가 오래된 순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1월 7일 날 갑자기 주진모 씨의 소속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시작이 됐어요. 이제 개인 휴대폰이 해킹이 된 걸 확인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 언론사에게 이 개인 자료를 계속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더라고요. 일반인인 저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놀랬지만 그 뒤에 보니까 이제 1월 8일 날 D 땡땡땡이라는
유명 그 연예 언론사에서 이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사실이고 아니고는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그 여러 그 아이돌을 주진모 아이돌 뭐 톱스타 배우들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비슷한 협박을 받고 있다.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휴대폰 속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당사자에게 샘플을 보내서 협박한다. 주진모 씨는 이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문자 내용이 언론사에 뿌려졌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월 10일 날 이제 삼성 클라우드가 해킹이 됐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삼성에서 자체 해명을 합니다. 주진모 씨의 이제 휴대폰 당시 그 내용이 어떻게 밖으로 돌았냐 했더니 이게 사실은 삼성 클라우드에 있던 내용이었고 이게 해킹이 됐다라는 소문이 돈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클라우드 자체가 해킹된 건 아니다. 주진모 씨가 이제 정보가 유출된 거다. 맞아요. 비밀번호 같은 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한 걸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넣어보니까 똑같이 맞길래 그쪽에서 해커들이 해킹을 한 거였다. 아이디랑 비번이 동일했다고.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주진모 씨가 다른 데서 쓰던 다른 데서. 아이디와 그치, 비번이 오케이. 노출이 오케이, 됐고 오케이. 그게 그 해커들이 여기에도 넣어보니까 근데 바로 이 열린 삼성의 거예요. 이 발표는 믿을만 할까? 저는 그렇죠. 삼성은 거짓말은 이렇게 막 엄청 큰 거짓말을 막 밝혀질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삼성은 엄청 큰 거짓말은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걸로 그렇죠. 왜냐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거 경찰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방 왜 이렇게 됐는지는 금방 밝혀질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사실 저희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사와 삼성 해명 뭐 이런 걸 보고서는 추측과 그냥 어느 정도 예상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흘러갔다고. 그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저희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따져보고 싶은 부분은 뭐 그 해킹된 내용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면 이 해킹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협박만 해도 불법이고 뭐 소장만 해도 불법이고 뭐 이런 부분 세세하게 그리고 이거 보신 분들 사실 없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디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있었고 잠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냐 아니면 이걸 또 내려받고 갖고 있는 것만 보내주는 거. 그렇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는 것도 불법이냐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그리고 마련했습니다. 보니까 해킹도 되게 여러 가지인 게 저는 저는 이제 그 사과폰을 쓰는데 내가 사실 이걸 써도 내 친구가 삼성폰을 썼어요. 그쪽에서 해킹될 수 있는 그럼 내 대화가 사실은 해킹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은. 그렇죠. 왜냐면은 근데 이제 이 거기서 삼성 말이 이제 맞다면 삼성폰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지만 내 말은 아니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내가 내 폰이 해킹이 안 돼도 나랑 친구랑 한 대화가 우리 이번에 주진모 씨 이거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대화니까. 근데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제가 싶더라고. 오늘 진짜 너무 피치 못하게 부득이하게 조퇴를 해야 되는데요. 조퇴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해킹 안 당해요?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먼저. 그럼 안 돼요? 그거래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는데 제가 좀 정보가 급해서요. 아이폰은 지금 농담이에요, 농담. 네. 아이폰은 클라우드가 그래도 해킹 당할 가능성이 낮은 게 보안이 잘 돼 있죠. 왜냐하면 그게 몇 년 전에 할리우드인가 어디서 맞아 털렸어. 아이폰이 완전 대대적으로 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강화했구나. 그때 이후로 이중 뭐 이런 걸 바꿨어. 근데 삼성은 내가 이중으로 한다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클라우드가 있는데 난 써본 적도 없어서 나는 거기 내 문자나 이 정보가 안 간다. 내가 동의를 안 하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대부분은 거예요. 안 올라갔을 거예요. 저도 확인했더니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클라우드를 쓰면 굉장히 편해지는 게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폰 옮길 패드 때? 다 하나로. 폰 해서 다 연동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긴 해요. 써보면. 근데 그게 이번에 문제점으로 이제 그 발견이 된 게 그렇게 이 휴대폰을 저 휴대폰으로 바로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공기계에다가 제 휴대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뭐 대화나 뭐다. 그래서 해커가 그렇게 넣었대요. 공기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기가 하나 가지고 근데 그걸 넣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뭐 있겠죠, 사실. 아무나 넣을 수는 없어요. 그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삼성이. 네. 그러니까 내가 클라우드에 백업을 안 했어도 클라우드의 아이디 비번을 저쪽에 알고 있으면 내 여기 있는 걸 가져가. 백업은 해야죠. 백업을 해야만 그런 거예요? 네. 너 왜 이렇게 무식하다는 식으로 쳐다봐요? 그러면 클라우드 안 한 써봤지. 대화는 클라우드가 구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구름인데 구름인가?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카톡에 들어간 건 나가게 하면 다 없어지나요? 복원할 수 있지. 핸드폰 주워서 복원하면 할 수 있지. 근데 복원하려면 내 기계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카카오 그 회사에 서버에 안 남는다 그러던데. 그게 일주일인가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길 해도. 네네 일주일인가 남는다. 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좀 알아? 나 그게 궁금해서. 왜요? 뭐가 있는 지금 나가야 될 방이 많나요? 나가야 될 방이 많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거야.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튼간에 뭐 그 내용이 좋든 안 좋든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든 간에 여튼 피해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서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건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한 번도 바람을 피워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왜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인데. 아니 뭡니까 이거?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었죠 분위기가. 네. 그럼 나 혼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람과 구름인 거지 뭐. 그러네. 한수와 같은 클라우드 앤 윈드네요. 오늘 제목 그거 좋네요. 동양화. 진짜 어그로 못 끌겠네요. 비바람, 클라우드 앤 윈드. 애기들이 검색하다. 클라우드는 빛나는 선. 그냥 가면 안 돼요? 아니, 너무 늦었어요. 아니 근데 불안해요. 저는 고품격 법률 방송 하고 싶은데. 저 간다고 그렇게 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궁금증을 이제 풀어보는 걸로. 나 카톡 나가기가 너무 궁금한데. 카톡 나가기는 그렇고요. 네. 저는 스튜디오 나가기를 할게요. 나가세요. 네. 지금 빨리 나가십시오. 나가셔도 네. 좋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나 되게 너무 많아요. 실적되지. 나 너무 실적되지. 빨리 가고 저는 궁금한 거 되게 네. 되게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이거에. 오케이. 안 가요? 방송 볼 거야. 네. 오늘 인사까지 해드려야 되나요? 네. 아니요. 얼른 가. 조용히 가야죠. 말씀하세요. 갈 거면 얼른 가. 우선 제가 궁금한 걸 모아봤어요. 근데 이걸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판례가 없어서 변호사님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여쭤볼게요. 아니요, 근데 김 변호사님이 약간 저런 기계를 우리 중에서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우리 중에서? 우선은 제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클라우드에 가서 네이버 클라우드인지 뭐 삼성 클라우드인지 가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제 컴퓨터에 갖고만 있는 거. 이것도 불법인가요? 일단은 이게 네. 정보통신망법에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할리우드에서 털기 이거예요. 아이디 비번을 넣어서 그냥 내려받기 위해서 유출한 거예요. 아니 유출 안 하고 그냥 내가 소장만 했어. 개인 소장. 개인 소장. 근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들켰어. 이 사람이 막 난리를 쳐. 그것도 이제 불법이에요? 비밀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남한테 유포를 안 했어도 이제 김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정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다운받으면 왜냐면 비밀이 나한테 지금 침해가 된 거고 내가 김선재 아나운서한테 주면은 바로 그 유포가 되잖아요. 침해 자체도 처벌이 돼요. 정보통신망법에 있어요. 그럼 벌금 정도 아니에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래서 내가 근데 옛날부터 이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여쭤보신 게 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이제 패턴을 푸는 거야. 패턴을 푸는 거, 핸드폰 패턴 푸는 거랑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남편 이렇게 홍채 이렇게 해가지고 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라고 막 변호사님들 조장하지 않으세요? 아유 조장을 좀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사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저촉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비밀을 이제 침해하기 위해서 이제 홍채 까고 이렇게 눈동자 까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보통신망법에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카카오톡이 아니고 핸드폰에 있는 정보야. 오프라인 정보야. 사진이야. 앨범이야. 그러니까 근데 구글 포토랑 이제 앨범으로 한번 비교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랑 비교해볼까요? 카카오톡에 있는 그 뭐 이렇게 뭐지 내연남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면은 정보통신망법이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카카오톡 아이디도 이렇게 패턴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들어갔어. 그래서 다운받으면 비밀 침해 되는데 갤러리에 있는 핸드폰의 오프라인 여기 메모리에 있는 거를 빼내면은 정보통신망법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걔는 오프라인으로 돼 있고 정보통신망에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이 아니다. 그러면은 진짜 궁금한 게 누가 내 폰을 주웠어. 내가 잃어버렸어. 근데 패턴이 없었어. 없었어. 그냥 풀어서 그 사진을 유출해.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여기 좋은 지적이에요. 그게 두 번째 거야. 제가 두 번째 저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요. 혹시 그럴까 봐. 그 확보한 사진이나 문자 내용으로 당사자를 협박하면 어떤 처벌을 받냐. 근데 이미 판례가 두 개나 있어요. 판결문이. 하나는 그 여배우 이유비 씨라고 있대요. 이분이 그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달라고 그 협박한 배모 씨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클럽 종업원에게 이 폰을 45만 원을 주고 샀대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얼마나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법조문이 요거는 이제 그 패턴을 풀거나 아니면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핸드폰에 있는 비밀 정보를 빼내거나 거기 이게 먼저 선언적으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취득, 즉 이게 뭐냐면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를 내가 함부로 가져오면 유실물을 가져간 거라서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거든요. 그 점유이탈물 횡령이 된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 작물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산범죄 대상이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 즉 이 협박한 사람이 사게 되면 작물 취득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하려다가 돈을 못 받았죠. 돈을 받았으면 공갈이 되는 거고 돈을 못 받으면 공갈 미수가 되는데 김선재 아나운서가 이제 궁금해한 건 뭐냐면 패턴을 몰라. 패턴도 모르고 어쨌든 이게 뭐 패턴이 없어. 패턴이 없어. 근데 패턴이 그냥 열 수 있어. 그냥 열 수 있어. 그래도 봐도 불법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보는 것까지는 솔직히 저는 뭐 볼 수 있죠. 찾아주기 위해서도 볼 수 있으니. 근데 그거를 유포해. 그러면 이제 거기 유포한 것의 이제 대상이 뭐 음란물이냐 아니면 뭐 보통 일반 정보냐. 내 셀카야. 그 음란물이 안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왜냐면 자기 뭐 나체를 찍었다. 애인이랑 주고받은 문자나 뭐 애인이랑 그런 찍은 사진. 그러면 뭐 타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떤 대화거나 이러면 또 이제 뭐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또 이거 그냥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이제 침해는 결국은 이제 망에 있는, 즉 우리가 다음이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나 인터넷에 망에 있는 정보를 빼내는 거고요. 정보통신망법이고 이 오프라인에 있는 정보를 내가 이렇게 뭐 패턴을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패턴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본다거나 하면은 비밀 침해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비밀 침해죄에서 이 형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거 휴대폰 암호를 어떻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풀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돌아가신 수사관의 뭐 핸드폰을 만약에 그러니까 뭐 어떤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패턴이 걸려 있는 그 핸드폰을 기술적 수단, 뭐 어떤 그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그러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이 정보를 빼는 거가 돼서 그 형법에 처벌 조항이 있어요. 비밀 침해죄가 있는데 이게 그냥 패턴을 그냥 봤어. 훔쳐보고 이렇게 풀었어. 아니면 패턴이 없어.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봤어. 이거는 형법상 비밀 침해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기술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냥 보는 거는 괜찮고 그거를 이제 유포시켰을 때는 뭐 그렇죠. 정보통신망법에 뭐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성폭력 범죄에 관한 그러니까 음란물이라면 뭐 정보통신망법에 또 유포의 처벌 조항이 있고요. 몰카다. 아니면 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뭐 나체 사진이다. 그거를 타인에게 뭐 보여주기 위해서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성폭력 그 관련 처벌법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협박을 하면 공갈죄. 그렇죠. 그래서 협박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은 공갈 미수고 돈을 받으면 공갈 기수고. 제가 박유천 씨 사례도 갖고 왔는데요. 그렇죠.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 핸드폰을 좀 잘 챙깁시다. 이건 박유천 씨가 못 챙긴 게 아니고 박유천 씨 친구예요. 친구 휴대폰을. 그래 내가 두려운 게 이거예요. 내가 잘해도 친구가 그러면 끝이야. 이제 기자인 것처럼 이 사람이 접근을 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봤는데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면서 기자인 것처럼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1억 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날 매니저가 이 사람을 만나서 1억 원을 건넸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랑 같이 나간 거예요. 영화처럼.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원을 건넸는데 손에 쥐자마자 뺏겼잖아요. 경찰한테. 그래서 공갈 미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갈 여기 보면은 공갈 혐의. 정말 대박이다. 공갈 혐의인데 이거는 공갈 기수인지 미수인지 모르겠다. 왜냐면 실제로 이거를 취득했다고 보기 좀 어려워서 아마 실제 기소는 공갈 미수로 아마 기소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징역 10월이네요. 징역 10월. 저는 그리고 궁금했던 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막 당연히 이 해커들도 고소를 하겠지만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이렇게 핸드폰 회사 혹은 뭐 클라우드 회사 혹은 보안업체를 연예인이 예를 유출된 연예인이 주진모 씨처럼 고소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순서대로 다 해왔는데 이거 먼저 할까요? 네, 그거 먼저 하죠.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 사례가 없고 2014년 아까 말씀하신 그
해외 연예인들 사진 유출된 적 있었잖아요. 아이폰 클라우드에서. 그때 여기까지만 기사가 나와요. 그 피해 유명인 12명이 구글을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서한을 구글에 보냈대요. 그랬더니 구글에서 그 포첸이라는 그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갑자기 한꺼번에 다 내렸대요, 사진을. 역시 구글은 모든 걸 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소송을 걸었냐. 소송을 걸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더 멀리 퍼지는 거를 구글이 방관했다는 이유였대요. 어쨌든 근데 소송을 걸겠다고 했더니 이 사진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진모 씨와 이 정도면은 너네 보안을 똑바로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내용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보면 여성들 사진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쵸. 모자이크도 없이. 맞아요. 전 그 여자분들이 걸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어디에? 제조사에. 네. 왜냐하면 보안이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니까. 저는 일단은 저는 LG 매니아라서요. 네. 삼성 계정. 삼성을 몰라. LG는 계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LG 있어요? U박스인가 뭐 X박스인가 뭐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요즘에는 되게 클라우드도 예를 들면은 제가 집에서만 이 클라우드를 쓰다가 회사 컴퓨터로 내 걸로 로그인을 하려고 해도 다른 환경에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증을 하라는 게 맞아.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핸드폰, 그러니까 실명된 핸드폰으로 이제 인증을 할 수. 맞아. 카카오톡도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쉽게 뚫릴 수가 있구나 아직도라는 걸 놀라긴 했었어. 맞아. 근데 이게 삼성 계정 이게 제 일단 드는 생각은 형사적인 처벌 조항은 이게 저거 딱 맞는 이 사례에 딱 맞는 걸 못 찾았는데 민사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비밀번호 아이디만 넣으면은 비밀번호 아이디 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가 이게 백업을 할 수 있다며 비밀 아이디 넣으면 내 공기계로 백업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내가 이렇게 미리 등록해 놓은 뭐 다른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원래 본인 핸드폰 번호로 뭔가 인증 문자나 이런 것이 가서 문자가 가거나 뭐 메일이 가서 링크를 클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게 현재 있는 단계 중에서 그나마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그 단계가 인증이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삼성 계정 안 쓰니까. 근데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의 어떤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될 어떤 상당한 주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해당 사용자, 즉 다른 데다가 이렇게 뭐 다 비밀번호 아이디를 다 똑같이 해놓은 해당 사용자의 이제 과실을 많이 묻겠죠. 맞아, 그래서 감액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아이디 비밀번호 그냥 똑같이 쓰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우리 맨날 3개월 한 번씩 바꾸라 이러는데 사실 실제로 저도 잘 안 하는데 맞아. 다음에 하기. 일단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아는 사람들은 뭐 엑셀에다가 이렇게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저장하는 사람도 있고 노트에다 따로 다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유출되면 어떡해요? 메모장이 그거 메모장이 유출되면 그거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뭐 절도가 됐다가 이러면 할 수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단계를 나아가서 만약에 이거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유포를 한다면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처벌을 받느냐. 언론사? 근데 이거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언론사 기자들한테 유포해서 언론사 기자인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한테도 유포하면 안 되죠.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 아주 가까운 사례로 정준영 씨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서 14차례에 걸쳐서 카카오톡 대화방 8곳에 유포를 했대요. 한 번은 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루에 3번 촬영을 한 뒤에 새벽에 곧바로 카카오톡으로 2명에게 전달을 하고 그날 오후에 또 다른 방에 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승리, 최종훈, 용준영 씨 등등에게 이분들한테 다 유포를 한 건데요. 14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씩 이 촬영물을 받아봤대요. 이 촬영물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몰래 촬영했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성범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이겠죠. 일단은 이제 그거는 그때 우리 한 방송 한번 했는데 몰카 촬영, 즉 의사에 반해서 촬영 때부터 이렇게 촬영 대상자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찍히는지. 하면 몰카죠. 몰카를 이제 퍼뜨리면은 성폭력 방지법에도 처벌 조항이 있는데 처음엔 동의를 받았어. 그래 뭐 연인 간에 이제 서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런 영상들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동의 없이 유포를 했어. 그러니까 정준영 씨 케이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번에 제가 딱 보면 느낀 거는 주진모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기사나 뭐 디스패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거예요. 여자분들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데 뭐 비키니 사진이나 뭐 이런 사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돼 있는 사진들을 그 여자 품평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성폭력 방지 그 법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몰카 범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공시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페이스북에 다 공시된 자료라서 이거는 아니,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죠. 음담패서를 주고받는 그렇죠. 그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랑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거를 링크를 보냈어. 내가 친구한테 받았어. 근데 너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서 보냈어. 이런 것도 처벌받아요? 맞아. 이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그 원본을 그대로 보낸 경우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링크를 보낸 경우. 주소만 보낸 경우. 네,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이게 링크만 보낸 경우도 이게 원래 이게 옛날에 처음에 이게 제가 이제 저 98학번인데 98년도 대학 들어와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저작권 침해나 이런 것들 나올 때 링크만 보낸 경우랑 그러니까 통째로 이렇게 이렇게 정보 자체를 보낸 경우에 이게 판례가 좀 달랐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링크를 보낸 경우에 있어서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래요? 봤을 때는. 예, 왜냐하면 언제든지 거기 정보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던 그 판례랑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 봤던 판례랑 좀 다른 사안이라 가지고 그거는 좀 약간 좀 기술적인 사안이었고 요거는 링크 자체만 보낸 것만으로도 근데 링크가 예를 들면은 지워졌어. 들어가 보니 난 아무것도 못 봤어. 결과적으로 그래도 처벌 안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링크를 보냈을 때는 있었어. 근데 내가 한 10분 뒤에 봤는데 그 사이에 삭제돼서 난 못 봤어. 보지도 못했어.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네요. 이거 어렵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링크를 보낸 행위 자체로 이미 처벌의 어떤 행위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사후에 삭제가 됐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본 게 바로 뭐 1초 만에 봤어. 예를 들어서 맨날 카카오톡 끼는 사람이야. 1초 만에 본 거랑 10초 만에 본 거랑 1분 후에 봤을 때 우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온라인 이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 방지법에 관련된 유포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 핸드폰으로 열었어요. 내가 그때 찾아가지고 네.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랑 내 핸드폰을 하나로 보여줬어? 다 봐. 그런 거는? 그거는 정보통신망 법에 따른 유포는 아닌데 명예훼손 유포는 아니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왔어. 그렇죠. 근데 내 카카오톡에 이런 게 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럼 명예훼손 아니에요? 근데 공연성이 있잖아요. 공연성,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 보여준 거니까. 보여준 거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포는 아니지만. 보여준 거 자체는 이제 명예훼손 그 자체로 명예훼손 될 수 있고 그게 뭐 가령 몰카 범죄 대상의 어떤 그 범죄물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그 물건이면은 또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겠죠. 되게 걸리는 게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근데 이게 법이 되게 어려워. 맞아요. 이게 뭐 하나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법이 되게 나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명예를 훼손을 하거나 이런 거에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최초 유포자가 처벌받는 사례는 꽤 봤는데 이 중간 유포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많아서 좀 힘들어요. 중간 유포자를 한 번만 처벌을 하면 그다음부터 아무도 유포하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찌라시 뭐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받은 글이라고 쓰고 유포하잖아요. 받은 글. 근데 이것도 사실 받은 글이라고 하고 유포해도 그것도 어차피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받은 글 쓰면 당연히 받았으니까 유포하겠지.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뭐 의미죠. 이런 거. 내가 쓴 게 아니다. 받은 글이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나는 중간 유포자다라는 의미인데. 받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쓴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명예훼손이 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 규정상으로도 중간 유포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네네.
어쨌든 그거를 굳이 걸려면 거는데 안 거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맨날 나오잖아요. 뭐 경찰이 뭐 엄정 수사할 거다 이러면 네. 뭐 카톡방에서 막 다 방 탈퇴하고 막 맞아요, 나가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사실 안 해도 돼.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기소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물론 유포하지도 마시고 가급적 받아보지도 마시고 유포가 될 만한 방에 들어가 있지도 마시는 거를 물론 이게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받아보고 나면은 또 자기가 또 어딘가로 또 보내고 싶은 또 욕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요즘 악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연예인들의 대처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이랑 나는 충분히 한 근 10년 이내에는 중간 유포를 해도 고소당하는 사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뭐 중간 유포 한 100명 이내면은 짜그로 딱 다 기소해가지고 벌금 다 물리고 이러면 위화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판례 하나 가져왔는데요. 단 둘이서 대화를 한 거예요. 카톡방이나 뭐 이런 데서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처음에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보냈던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예훼손한 게 맞다는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파 가능성이.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게 그거는 이제 듣는 사람, 즉 청자의 어떤 청자와 화자 사이의 관계나 어떤 청자의 뭐 사회적인 어떤 관계 인프라, 인적 관계 인프라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뭐 페이스북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뭐 인스타 뭐 셀럽이야. 그런 사람한테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은 그게 내가 보기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명예훼손은 한 사람한테만 말해도 그 사람이 널리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1대1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아내한테 말했어. 아니면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사회적으로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뭐 아들이나 뭐 딸의 어떤 대화를 뭐 유포를 잘 안 하잖아요.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명예훼손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좀 잘 봐야 돼요. 명예훼손은.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 한마디로. 네, 그러네요. 네.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네. 이거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혼 사건 하면서 되게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아내가 이제 남편 패턴 풀어가지고 이제 정보 빼내가지고 뭐 이렇게 증거자료 쓰고 이러면 어떤 재판부는 그 증거자료 쓰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재판부에서 아예 증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근데 그게 민사에서는 불법 수집 증거나 이런 것들 형사만큼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많이 통용되거든요. 근데 어떤 재판부는 이거는 좀 뭐 어떤 형법상의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거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비밀 유포나 이런 침해 소지가 있어서 쓰지 말라고 하는 재판부도 있어서. 그러니까 요새 타임라인 아시죠? 이거 제가 그냥 팁을 구글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구글 타임라인에 자기가 한번 구글 지도의 위치 그 동의만 하면은 다 궤도 나오잖아요. 계정 나오죠. 요걸로 이제 남편이 무슨 모텔에 몇 시간 있었고 다 빼내거든요. 저기 아내들이 남편이 빼낼 수도 있죠. 아내가 만약에 그런 뭐 분류를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이 정보 관리를 가급적 잘하셔라. 물론 이게 뭐 분류를 이게 뭐 조작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정보가 이 핸드폰에 다 담겨 있어요. 정말 이제 보안 의식을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재 아나운서가 휴대폰 단톡방 주기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에 저 진짜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서버를 통해서 어떻게 해킹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이걸 누가 주웠을 때라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막 단톡방이 많으니까 사실 버닝썬 같은 경우에도 단톡방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이상한 내용을 보냈을 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멤버이지만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되게 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상한 막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안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유출되는 거 보고 내가 이제 해킹을 안 당해서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 애초에 대화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싶더라고. 무서워요. 네, 대화는 만나서만 되게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에도 정말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블랙박스는 유럽에서는 블랙박스는 못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유럽에서는 그게 증거로 나라마다 다르지만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블랙박스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증거로? 아예 블랙박스 설치를 못 한다고. 왜요? 다 타인의 비밀을 다 타인의 사생활을 다 촬영하고 다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되게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는 되게 보안의식이 되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네요. 블랙박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잘 달거든요. 미국에도 막 업자들이 막 가서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는데 네.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다 추적당하고 있어요. 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을 보면 남자분인데 블랙박스 아예 안 달고 다녀요. 모든 차에 블랙박스 있는데 자기 차는 끝까지 안 달아요. 네,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뭐라길래? 더 이상 뭐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안 다는 걸 수도 있는데 대체 뭐라길래로 된다니까. 차 안에서 뭐 이게 거의 그만하자. 어쨌든. 네. 블랙박스 수시로 메모리 포맷을 하십시오. 예, 제가 참고입니다. 오늘도 방송이 꽤 길어졌네요. 네, 길어졌네요. 오늘 제가 이번 방송도 한번 제목을 재밌게 잘 달아서 네, 후킹을 잘해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네, 로고송 듣고 가세요, 여러분. 네, 마지막에 로고송 나옵니다. 창피하지만 감상평 남겨주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